우리의 전통 직관 여행 세가통 오줌통. 우리의 전통 직관 여행 95년쯤 강원도 오세산에는 영감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산 사구 옆에 있는 조그마한 절이었는데 나는 그곳의 직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깨끗이 기름진 마룻바닥에서 볼일 보는 직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똥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관 안에 꼼종이 분이 냄새를 살펴 빨아들인 솥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허브꽃이 있었습니다. 너무 더러우지만 않았던 직관이 깨끗하고 예쁘게 꾸며질 수도 있음을 그때야 처음으로 알았죠. 그리고 나는 전통 직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직관은 지금처럼 단순히 볼일만 보는 용사들에게 꼭 필요한 비료를 만드는 것이고 했습니다. 용사들은 햇빛과 물, 땅의 좋은 영양분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최고로 여기던 옛날 사람 똥은 아주 수동하게 어렵게요. 혹시라도 아이들 밖에서 볼일을 보고 들어오면 어른들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직관은 뒤를 보는 것이기도 했지만 부엌에 있는 살림집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제대로 어른들은 직관을 부엌과 멀리 떨어뜨려야 하는 이유를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직관과 부엌이 멀리 떨어지게 된 이야기. 옛날 노예제다기 일에 딸이 남선비 첩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질서가 심하며 본부인을 죽이고 그 7마리까지 몰래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래 본부인 막내 아들이 그 사실을 알아채자 첩은 직관으로 도망가 죽어 직관신이 되고 본부인 7마리도 산신 곳으로 돌아가 머리 살려 불법을 지키는 부엌휘근으로 모셨습니다. 이때부터 주역과 뒷부엌신과 직관실이 서로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부엌과 직관은 되도록 말리 짓고 직관은 나무 하나 조명이 하나 부엌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고 부엌의 물건 역시 직관을 가져가지 않는 풍속이 생긴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곳과 거름 만드는 곳이 서로 거리를 두어 위생에 좋다는 사실을 재미난 이야기를 꾸민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엿보이지요. 우리가 쓰는 수세식 화장실 모양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우리 전통 직관의 모양 진짜 정말로 여러 가지랍니다. 옛날 사람들이 직관을 산골이나 평화, 바닷가 등 면에 지하는 환경과 과학적 잘 이용하고 자력으로 만들어 썼던 것이었지. 그럼 우리 전통 직관들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 어디 한번 그걸 찾아서 여행을 떠나볼까요? 첫 번째 여행지, 경기도 포천 산골의 부추돌 직관. 포천의 봉술이란 산골에 가면 부추돌 두 개면 덩그러니 놓인 직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부족한 수세식 파손 기술을 안 쓰고 예로부터 써오던 부추돌 직관을 예쁘게 꾸며서 그냥 쓴대요. 부추돌이는 뒤를 볼 때 발받치는 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돌을 말고 뒤를 본 뒤 왕겨로 뿌린 다음 가래삽으로 한쪽에 쌓아두면 되지요. 부추돌 직관은 짓기가 쉬워 농촌에 많이 썼는데 제가 아주 단순하면서 쓸모있는 과학적 직관이 합니다.
우선 사람의 똥이 땅에 놓여있자 산소 공급이 잘 되는데 사람 똥에 왕개를 뿌려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똥냄새를 먹고 파리나 벌레들이 몰려드는 것을 막아주며 공기가 쉽게 들어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죠. 다시 말해 사람 똥속에 사는 미생물이 공기를 주고 둥지를 주고 온도와 습기를 알맞게 유지시켜 살기 좋은 집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요. 왕견이나 볏짚, 한약 찌꺼기 같은 것들이 미생물의 먹잇감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먹으면 분해가 되어 썩으면서 훌륭한 거름이 되는 것이지요. 부추돌 직과는 껌껌으로 키운 약개는 살도 있고 잎도 달고 부드러워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부추돌 직과는 지금도 깊은 산속이나 외딴 섬에 가면 가끔씩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 경남 진짜 남산마을의 2층 객관. 이번에 경상도 산청마을로 가볼까요? 남산마을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모여 살던 마을인데 지금도 그때 살림집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전통 마을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2층으로 된 직관을 많이 지었어요. 사람들이 농사에 꼭 필요한 건물인 줄도 알면서도 체면을 차리하고 사람 똥을 멀리 주라고 했나봐요. 2층 직관의 거름을 만드는 과정 직관과 같지만 뒤를 보는 곳과 건물 사운드 1층을 위아래로 나누어 2층으로 꾸민 점이 다르지요. 양반들은 사람 똥에 뿌리는 재료로 재를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는 땔감이 귀해 서민들 집에선 재가 별로 없어진 분들은 이제 땔감도 넉넉하고 볼 때는 방에도 재가 많았어요. 각할리 성분이 많은 재는 농사를 많이 지어서 생생하게 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양반들은 재를 보관하는 곳으로 직관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재는 황사처럼 사람에 잘 날아가고 길을 본 뒤 재를 뿌려 사람들과 같이 섞어두면 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관을 재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재를 뿌리면 새들이 오지 못하고 냄새도 많으며 똥재 거름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양반들은 2층 객관에 정말 숨을 있었지요. 세 번째 여행지, 전참 순천 종대성 서남의 해우소. 2층 직관 중에서도 정말 재미있는 형태는 바로 산속에 있는 해우소입니다. 격정해질의 해우소라 불리는데 산속에 있는 절의 직관을 말합니다. 이 해우소는 산비탈을 잘 이용한 2층형 직관입니다. 산비탈 위에 있는 절들은 평지 끝에 해우소를 두고 앞쪽은 단층, 뒤층은 2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우소 앞쪽으로 들어가면 2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2층에서 볼일을 본 아래층에선 산똥이 꺼리쳐 있는 직관이지요.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 산음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도 아름답지만 흙기 해우소 나라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해우소는 손꼽히지요. 이곳은 비탈진이 라고 있는데 직관에 비탈에 두면 바람이나 공기가 잘 나들어 냄새도 적고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들은 해우소 아래에 채소밭을 두어 거름을 꺼낸 뒤 바로 밭에 뿌릴 수 있게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선임사에선 해우소 아래층에 톱밥이나 한약찌꺼기, 왕겨 등을 자주 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래층에 거름간 가운데에 모아 거름 숙성시킨 뒤 나릅니다. 발에 뿌린 뒤 땅에 갈아덮고 보름쯤 뒤에는 새로를 심는데 이렇게 키운 배추로 만든 서남사 김치의 인기는 최고랍니다. 네 번째 여행지, 전북 경산의 수거식 직관.
변산 바다가 보이는 운산리 마을에서는 100년 넘게 옛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독특한 수거식 하나가 있습니다. 두 칸으로 만들어진 뒷칸은 서로 파이프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칸은 뒤를 보는 곳이 다른 한 칸은 걸음을 푸는 곳이지요. 뒤를 보는 곳에서 사람들이 계속과 그 아래쪽은 미생물에 의해 발열가 되면 대체 비료를 됩니다. 사람들은 액체를 변하면 당연히 파이프를 통해 역할을 흘러갑니다. 변산의 수거식 직관에는 해수밭이 있어 뒷간에 푸은 액체를 비료를 마로 쓰기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액체 비료가 필요하면 때마다 발효된 액체 비료가 있는 칸에서 파내야 쓰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수거식 직관은 아무리 분뇨해도 짠 거는 재를 뿌리는 직관보다 냄새가 많이 나고 벌레들이 모여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보통 농가이나 왕개들은 구하기 어려운 데냐 바로바로 걸음을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손도 덜 쓰기 위해 수거식 직관을 가장 많이 썼답니다. 수거식 직관에서 파낸 기름은 똥장군에 잡아 지게로 논밭에 줬습니다. 발두렁의 옆에 소매구덩이라는 커다란 구덩이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곳에 똥장군이 날라 기름으로 걸음을 부어넣고 충분히 삭혔습니다. 삭히지 않고 바로 걸음을 쓰어 오히려 농작물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죠. 이렇게 충분히 삭힌 사람똥은 밭에 뿌리면 밭이 기름지게 되고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5번째 여행지, 제주도의 똥돼지 간. 이번에는 바다 건너 제주도로 가볼까요? 제주도에는 바람과 들과 여지가 맞아 삼다도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가 빠져서 바로 뱀이죠. 제주도에는 뱀이 많아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뱀을 무서워하지만 뱀을 무서워하는 짐승이 있었어요.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는 독색을 물어도 꿈쩍하면 오히려 좋아요. 뱀을 잘 먹습니다. 그래서 뱀이 많은 제주도는 지리산 같은 지버산골에는 돼지를 많이 키웠죠. 이 마을에서 돼지를 키우기에 사료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사료를 이용했대요. 바로 뒷간 아래층에다 돼지 우리를 듣고 사람들은 돼지의 먹이로 사는 것 이와 같은 뒷간 똥돼지 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사람들을 돼지 먹이로 쓰니 사람똥 얼마나 소중히 여겼겠어요. 제주도의 사람들이 똥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전쟁 뒤에 볼일 보러 멀리 떨어진 집으로 돌아간 이야기. 1901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견추교를 믿던 일부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갈 때는 프랑스 사람들 힘을 믿고 마을 사람들한테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임금이 보낸 관리까지 가난한 백성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갔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견추교인들의 항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제주도 사람들은 견추교인들이 잘못 고치라는 평화적 사회를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 견추교인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프랑스 산부와 견추교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총을 사용하며 사이는 제주도 전체를 펼쳤습니다. 이때 이제스라는 사람 우두머리와 제주도 주민들이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인들이 있는 제주성으로 쳐들어갔는데 12월 동안 서로 맞선 곳에 결국 제주성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주도는 사람들이 서로가 중립에 섰냐 하는 전쟁을 하면서 쥐가 마려우며 싸움을 중지하고 멀리 떨어져 집에 가서 볼일을 보고 왔다고 해요. 사람똥이 없으면 집에서 키우던 돼지가 굶어죽을 때문이죠. 사람똥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똥돼지간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집이라는 현재가 집 안에 돼지를 키운 데서 비롯된 것이 또 알 수 있습니다. 똥돼지간의 지리산 주변에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집이 잘 나오던 똥만으로 돼지 먹이가 부족하여 쌀이나 사료를 같이 섞어 드시고 사람이 먹은 눈 속에서 일부만 배출하고 우리 없는 영양분을 모두 밖으로 배분하며 사람 똥은 돼지나 개나 종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갓나온 똥은 좋아하지만 시간이 오래된 똥은 썩기 때문에 그냥 개도 먹지 않지요. 이렇게 사람 똥을 먹고 자는 지인은 비계가 되고 노린내가 아직도 때문에 똥돼지의 고기를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서로 좋음을 주고받습니다. 사람이 비롯한 이 동물들은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반면에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배출해요. 식물들은 이 과정에서 햇빛을 이용하여 탄수화물을 만들어낸다. 동물들은 탄수화물을 똥 배출하고 식물의 똥의 영양분을 흡수하여 자랍니다. 즉 우리 전통기관은 인간과 동식물이 살아가는 동안 베풀이하며 서로 도움 주고받는 이치를 알고 잘 연구하여 음식을 똥이 다시 음식으로 순환하는 잘 이용한 화장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 어떤가요? 세식 화장실은 겉으로 위생적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과연적으로 처리하고 되돌아야 거름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량 물을 만들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도 밀린다 물 소비량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 있죠. 그렇게 우리나라 소사식 화장실은 하루에 일어난 물 사유량이 60리터가 넘어 10.5리터 병으로 40병이 넘습니다. 이러한 수세식 화장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쓰는 수세식 화장실이나 물을 다시 활용하여 쓰는 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전생진들이 만들어 썼던 뒷간을 잘 보존하고 멋있게 발전시켜보는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 뒷간에 자연 친화적인 과학적인 원리는 잘 이용될 자전실의 현재 현대적으로 가꾼 사람 있습니다.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돌아가 살이 있는 사람들 중에 생태적인 뒷간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봐도 그러합니다. 이들은 모두 겉모습은 수세식 화장실에 똑같이 만들었지. 화장 밑부분에는 거름통을 놓아 농작물의 비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전통기관을 찾아 떠난 여행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전통기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이나 바뀌었길 바랍니다. 앞으로 시골에 우리 전통기관을 만나면 무조건 지저분하다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아가 자연 친화적인 과학적인 우리 전통기관에 관심을 갖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